안녕하세요, 일렉트로캠입니다. 오늘 드디어 배터리 데이가 열렸고 거기서 일론 머스크가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기술적인 얘기부터 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했는데요. 그것에 대해서 한번 오늘 알아볼까 합니다. 근데 사실 대부분은 제가 과거에 예측한 영상들의 내용들이 대부분 맞았습니다. 심지어 템리스 배터리 같은 경우는 제가 몇 달 전에 만들었는데 그 배터리도 결국 발표를 했죠, 오늘. 그래서 오늘은 좀 더 제가 다루지 않았던 거에 좀 더 초점을 맞춰서 다뤄볼까 합니다. 결국 근데 제가 잘 예측했다기보다는 워낙 유출된 자료들이 많았었기 때문에요. 그것들이 굉장히 큰 도움이 됐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잘 맞출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셀 사이즈를 결국 키웠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인데 제가 전에 다루지 않았던 거는 그러면 앞으로도 테슬라는 트렌드가 계속 셀 사이즈를 무한정 키울 거냐는 거죠. 키울 때마다 이점들은 전에 설명을 잘 해드렸기 때문에. 그랬더니 테슬라가 키운 이유에 대해서 나름의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제공합니다. 지금이 현재 적정 수준이라는 거죠. 더 키우면은 셀에 이제 에너지를 더 넣을 수 있으니까 좋긴 하지만 누누이 말씀드렸듯이 전기 자동차는 종합 예술입니다. 다른 것들도 고려해야 되니까요. 예를 들면 자꾸 중국 업체들이 얘기하는 셀2팩이라든지 셀뿐만 아니라 그 셀을 관리 감독하기 위해서 넣는 장치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걸 가볍게만 하더라도 에너지 덴시티를 사실상 올리는 것이죠. 그러니까 차량에 넣는 여러 가지를 고려했을 때는 현재 이 46mm 다이아미터 정말 큰데요. 이것이 지금 현재 옵티머만 이제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분간 셀 사이즈 이제 더 이상 커지기는 힘들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난 시간에도 설명드린 이제 템리스 배터리에 대해서 또 하나 이제 다른 장점이 충전까지도, 그러니까 탭을 제거함으로써 내부 저항을 줄였기 때문에 충전 속도를 더 높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같은 다이아미터일 때요. 제가 전혀 예측하지 못한 거는 이제는 아예 배터리를 구조물로 쓰겠다는 거죠. 차량 내부에. 그래서 이런 영상도 올립니다. 현재 비행기를 예로 들었는데 이 에어크래프트 윙을 옛날에는 아예 그 연료통을 좀 설계해서 그 윙 안에 넣었는데 아예 이 윙 자체를 연료통으로 쓰면 어떻게 했냐? 그러면 훨씬 더 부피를 이제 효율적으로 쓰는 거고 무게를 더 감소할 수 있겠죠. 이것을 고스란히 적용해서 테슬라도 이 밑바닥에 이제 아예 프레임을 몇 개를 제거하겠다는 거죠. 차량 프레임을. 그럼으로써 이제 배터리 셀을 대신 그 구조물 대신 이 배터리 팩을 쓰겠다는 겁니다. 이름으로써 얻는 장점은 무게를 덜 수 있겠죠. 그러니까 정말 효율적으로 차를 아예 설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이것은 지금까지 어떠한 자동차 회사도 이런 플랫폼을 공개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역시 테슬라가 기술력에 있어서는 다른 어떤 자동차 회사보다도 전기차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앞서 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지금 너도 나도 플랫폼을 만들겠다, 플랫폼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 아예 테슬라는 이번에 더 새로운 플랫폼을 제시한 것이죠. 그래서 영상을 보니까 이제 핸들링이 좋아졌다든지 부가적으로 그런 것까지도 설명을 하더라고요. 물론 다이캐스트 이제 다 찍어내겠다는 이야기도 하긴 했습니다. 이건 지난 시간에 제가 예측한 대로 결국은 새로운 케미스트리는 하기가 무지무지 어렵다라는 건 누누이 제가 말씀드렸죠. 그래서 테슬라는 결국 세 가지를 쓰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저가용 차 이런 것들은 제가 언급하지 못했었죠. 25,000불짜리 차를 결국 만들겠다고, 그러니까 조이라든지 저가형으로 팔리는 유럽 시장을 겨냥해서 결국 내놓겠다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 저가형 차들에 있어서는 LFP를 쓰고요. 근데 LFP를 쓴다 할지라도 지금 앞서 보여드린 아키텍처로 무게를 많이 덜었기 때문에 300마일까지도 충분히 셀을 많이 넣어서 할 수 있겠다는 게 보여졌고요. 그 다음 니켈 망가네즈, 그 다음에 이제 하이니켈로 하더라도 지금 사이버 트럭과 세미가 가능할까 싶었지만 지금 앞서 말씀드린 아키텍처를 통하면은 충분히 사이버 트럭과 세미를 상용화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테슬라의 지금 플랜은 새롭게 하나를 기술 혁신을 통해서 브렉스루를 하는 게 아니라 이 표에서 잘 알 수 있듯이 온갖 군데서 조금씩 다 발전을 해서 그거를 다 스태킹업을 한다는 거죠. 다 버무린다는 얘기입니다. 가격에 있어서도 그렇고 그건 전 시간에도 제가 말씀드렸죠. 결국 모든 이야기는 가격으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해서 커스트도 리덕션하고 레인지도 늘리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종합예술로서 이렇게 쥐어짤 수 있는 데를 다 쥐어짜서
이렇게 하겠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의 핵심은 결국 테슬라가 이런저런 이제 기술적인 이야기를 했지만 일부 어떤 것들은 그냥 랩 베이스고 시간표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하겠다는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몇 개는 언제까지 하겠다는 게 그런 면들 때문에 이제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준 것 같은데 저는 여전히 기술적인 혁신으로서 저는 아까 말씀드린 그렇게 셀을 아예 바디에 내재화시키는 그런 면들도 참 재밌었고요. 여전히 로드맵상 배터리 업체랑 참 이게 어떻게 갈지 정말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참 좀 걱정이 되는 부분입니다. 결국 테슬라는 직접 자체적으로 생산을 합니다. 그리고 파일럿 프로세스를 한다 그랬죠. 그리고 세상에 어느 누가 파일럿 프로세스를 10GWh를 노리고 하는지 정말 일론 머스크는 스케일이 너무 다르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금 플랜을 보면 2022년까지 100GWh하고 2030년까지 3TWh입니다. 3000GWh죠. 물론 이게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저 역시도 이건 내연기관차들한테도 제가 누누이 말하는 거죠. 몇 년 뒤에 하겠다는 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라고. 예, 맞습니다. 이거는 그때 가봐야 하는 거죠. 근데 일론 머스크의 어떤 비전과 이 꿈꾸는 그 높이가 어마무시하다는 생각이 들으면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으니 10GWh를 파일럿 프로세스로 이야기하는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게 참 이게 저도 두 번째로 놀란 점인데요. 이거는 당장 내년에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 안에 10GWh를 생산하겠다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배터리 데이에 이게 가장 배터리 업체들한테 가장 큰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는 어제랑 똑같이 기존 고객사들한테 유화적인 제스처도 취하지만 한편으로는 참 무섭다는 생각은 저는 계속 이어가는 게 당장 이런 개선된 공정으로 10GWh를 생산하게 되면 지금 현재 한국의 배터리 업체의 이게 지금 생산 캐파입니다. 이거 2020년 당일 추정치인데요. 10GW면은 지금 SK이노베이션이 2020년에 생산할 양의 절반입니다. 그러니까 웬만한 배터리 업체에 생산하는 양을 지금 파일럿 프로세스로 1년 안에. 그러니까 이거는 곧 결과를 알 수 있겠죠. 긴 시간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테슬라가 이거에 성공하게 되면은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테슬라의 지상 목표는 배터리 가격을 다운시키는 겁니다. 지금 트래젝터리가 이건데 지금 자기는 그거보다 더 떨어뜨리겠다는 거죠. 물론 소비자로서는 좋긴 하지만 과연 이런 추세를 이어가려면 참 어떻게 배터리 업체들과 관계를 가져갈지 지금 이 총 플랜들을 보면 오늘 보여드린 그런 배터리 지금 제조 영상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면 사실상 테슬라는 배터리 회사나 다름이 없습니다. 이제 무슨 얘기까지 하고 있냐면 예전에 제 영상에 많이 댓글을 다시지 않으셨습니까? 양극재를 어디서 구해갖고 올 거며 그런 계약들이 안 보인다 그러는데 아예 공장을 지어버리겠다고 이야기를 하지 않겠습니까? 물론 이게 언제 될지는 잘 모르겠는데요. 이런 플랜들이 배터리 업체한테는 참 짜증나는 일이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배터리 업체들이 당장 망한다는 건 아니지만 현재 엄청나게 배터리를 사는 지금 테슬라가 엄청 큰 손인 건 누구도 부정할 수 없습니다.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지금 전기차를 팔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이런 회사가 지금 이렇게 생산을 하겠다니 참 거기다가 이거는 안 될 수도 있다 치지만 지금 당장 1년 안에 10GWh는 이거는 굉장히 당장 위협입니다. 그리고 2030년까지 이게 3테라가 그러니까 이런 거에 저는 충격을 먹었거든요. 리포트에 2030년까지 배터리 생산량이 1.3TWh를 지금 예상을 하는데 지금 본인이 3TWh를 생산하겠다고 하면 어쩌자는 건지 정말 대단한 사람인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플레이드 파워트레인도 어제 말씀드렸듯이 결국 예상대로 업데이트를 했는데 이 스펙을 보면은 정확히 루시드 모터에서 나오는 루시드 에어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가격은 더 싸게 만들고요. 14만 불이죠. 만만치 않은 가격이지만 루시드 에어보다는 많이 싸니까요. 루시드 에어는 세금 혜택 받고 16만 불입니다. 거기다가 스펙은 더 뛰어납니다. 520마일이고요. 그리고 100까지 가속하는데 2초가 안 걸린답니다. 더 성능이 낮죠. 그 최고 스피드는 200마일이죠. 아마 미션을 넣을 것 같은데 그러면 미션 없이 과연 200마일을 달성할 수 있을지는 좀 미지수긴 합니다. 근데 이것도 내년에 출시가 됩니다. 이미 주문이 가능한 상태입니다. 지금 온라인 홈페이지에서. 실제로 니콜라처럼
언덕에서 굴리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이미 테슬라는 프로토타입이 있고 이것을 라구나 세가의 이제 미국 내 트랙에서 이미 테스트를 했고요. 했을 시에 이 정도 수치를 기록했답니다. 그리고 좀 더 이걸 앞당길 예정이고 일론 머스크가 말하기를 지금 투도어 스포츠카를 합쳐도 지금 모델 S 플레이드가 더 빠르게 만들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될지 안 될지 모르지만 이미 기록한 수치가 거의 이런 것들에 비견될 만합니다. 지금 오늘 일론 머스크가 기술적인 면이나 생산적인 면에서 너무 많은 이야기를 한꺼번에 쏟아내서요. 모델까지 공개를 했고요. 그래서 좀 더 정리하는 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키포인트만 정리해드리면 결국 예상했던 대로 케미스트리는 없지만 공정 계산에서 생각 외로 많은 걸 개선을 이루어서 가격을 다운시키겠다라는 거는 가격을 거의 반 이하로 다운시키겠다라는 플랜을 이미 발표했고요. 그리고 당장 이게 제일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것들이 좀 중구난방일 수 있어도 결국 파일럿 프로세스라고 10GWh는 참 이해가 안 되지만 이게 어떻게 파일럿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당장 내년까지 10GWh를 생산하겠다는 겁니다. 이랬을 시에 과연 이렇기 때문에 파나소닉이 참 이 테슬라와 티격태격 했다라는 것을 그리고 향후 테슬라의 지금 일론 머스크가 직접 밝혔듯이 플랜을 들어보면 이건 배터리를 스스로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사실상 배터리 업체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도 만들고 배터리도 만들고 루시드 에어가 먹겠다는 고급 세단의 위치도 여전히 자기가 다 가져가겠다고 하는 거고 싼 차도 자기가 다 만들겠다는 겁니다. 결국 다 해먹겠다라는 얘기인데 요 10GWh에 대해서는 몇 개월 안에 분명히 지금 테슬라가 생산을 제대로 하는지 안 하는지는 충분히 알 수 있기 때문에 요것이 지금 테슬라가 이것을 잘 할 수 있을지 안 할 수 있을지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중요 잣대가 될 것 같습니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일도 테슬라 관련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